예, 안녕하세요. 종목을 알아보는 주식 공부의 탐색멍입니다. 예, 금일은 1월 30일 목요일이고요.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아직까지 구독 버튼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시 마감부터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일 마찬가지로 지금 우한 폐렴이 지금 진정되지 않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큰 폭으로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하였습니다. 어젯밤에 미국 지수가 장전에 좀 상승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적이 조금 엇갈린 부분도 있었지만 나왔었지만 장중에 금일이죠.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WHO에서 금일 오늘 다시 한번 긴급 소집을 했었죠. 지금 우한 폐렴에 관련돼서 비상사태로 선포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라고 이제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밤이 되겠죠. 아마 결정이 날 것 같은데요. 그러한 우려 그리고 또 새벽에 FOMC 회의 직후에 기자회견을 했었던 파월 의장이 우한 폐렴과 관련돼서 약간 좀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하락으로 좀 마감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증시도 장 초반에 약간 상승으로 출발을 하였었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낙폭을 크게 확대하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140포인트 선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 넘게 650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춘절 휴장이었던 대만이 오늘 이제 증시 개장을 하였었죠. 대만이 증시 개장을 하면서 오늘 약 5% 넘게 하락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매물출에도 조금 영향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중국이 아직까지는 휴장입니다. 지금 우한 폐렴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월 3일이죠. 다음 주에 이제 시장이 열리는데 이에 따라서 중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증시도 한번 방향을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기관의 쌍그리 매도세에 힘입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실 것 같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특징 세터들이 오늘 상승을 하였고 하락을 하였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 세터 오늘 국내 증시가 하락한 가운데 대부분의 증시가 조금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좀 테마 주만 좀 상승을 했던 부분 폐렴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하였었고 새롭게 테마 폐렴과 관련해서 새롭게 사업에 뛰어드는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우선 어제 저희가 2차 전지와 전기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장이 끝나고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상대로 테슬라가 지난해 4분기에 실적이 되게 호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거래에서 오전에 사상 최초로 650달러도 돌파하기도 했던 부분 이런 부분에 따라서 2차 전지와 전기차 관련 섹터들이 좀 상승을 하였었고요. 아울러 이제 언론에 따르면 현대차가 2030년부터 가솔린과 디젤 등 내연기관 기반의 신차 출시를 최소화하고 향후 이제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위주의 신차를 출시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더욱 오늘 상승을 좀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센트럴 모텍이라든가 삼화전기, 우리산업 그리고 우수 AMS 등 일부 전기차 관련주가 오늘 좀 상승을 하면서 시장이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었고요. 또한 이제 반대로 중국 소비 관련주 오늘 또 우한 폐렴이 계속 확산이 지속되고 지금 속보로는 이제 국내에도 지금 2명의 추가 확진자가 더 발생했다라는 소식도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젯밤 기준이죠. 중국에서 발표한 기준으로는 누적 확진자가 7,700여 명 그리고 사망자는 약 170여 명이라고 좀 발표를 했고요. 아울러 이제 프랑스와 독일에 이어 이제 북유럽의 핀란드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오면서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이에 따른 이제 피해가 우려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일 또 낙폭을 좀 확대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에이블 CNC라든가 신세계, 또 하나투어, TA홀딩스, 파라다이스 등 중국 소비 관련주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카지노, 면세점, 여행 관련주, 화장품주들이 오늘 좀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던 모습이었고요. 그동안 우리나라 증시를 좀 이끌어왔었던 이제 반도체 관련주가 오늘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이 좀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늘 좀 대부분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날 열린 이제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1분기 반도체 사업이 이제 비수기 영향을 좀 받는 가운데 전분기 대비 일부 비용 증가가 있어서 전사 실적은 하락할 것으로 이제 전망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PSK라든가 EST, 타이거일렉 등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하락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대북 관련주들이 오늘 좀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었는데요. 지금 이제 우한 폐렴 때문에 남북 간 연락하고 있는 개성 연락사무소 가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소식에 대북 관련주들이 좀 하락을 하였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뭐 철도 관련주라든가 기타 남북 경협주들이 좀 하락을 했었는데요. 일신석재라든가 에코마이스터, 우원개발, 또 남아토건, 일신석재, 아난티 등 대북 관련주가 좀 하락세를 보이면서 오늘 시장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어떠한 또 일정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세계보건기구에서 긴급회의 개최가 이루어집니다. 이전 회의에서는 지금 우한 폐렴에 대해서 아직까지 비상 조치를 내릴 것이지는 않겠다라고 이제 유보를 했었지만 다시 한번 긴급으로 이제 소집을 하면서 이번에 이제 다시 비상사태를 선포할지 이에 따라서 또 증시가 더 위축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실 것 같겠고요. 오늘 밤에는 미국 4분기 GDP 예비치가 이제 발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실 것 같겠고 계속 이번 주 계속 내내 실적 발표가 이제 이루어지죠. 미국에서도 오늘 또 비자라든가 듀폰, 코카콜라, 아마존닷컴 등의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겠고요. 또 내일은 이제 브렉시트, 영국이 이제 유럽에서 이제 탈퇴하는 결정 마감일입니다. 이미 통과가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부로 이제 영국, EU에서 영국이 이제 탈퇴를 한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실 것 같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대부분의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라든가 LG 디스플레이, 삼성 엔지니어링을 비롯해서 건설 계열에 있는 대우건설, 신세계건설, 그리고 S1, 국토화학 등 이 앞에 그 화면에 보이시는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되실 것 같겠습니다. 그러면 차트로 들어와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좀 지지저항 라인을 걷었던 코스피의 차트 모습이 있는데요. 연휴가 끝나고 나서 개파락한 이후에 33일선을 저항을 받으면서 1차 저항 라인이었던 2660이 무너지면서 2차 저항 라인인 2130포인트 선까지도 오늘 장중에 찍은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큰 추세선까지는 아직까지 조금 여력이 남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도 있는 상황이겠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중국이 이제 다음 주에 개장이 되면서 이에 따라서 또 어떠한 조치가 또 이루어질지에 여러분들이 조금 촉각을 곤두세우셔야 될 부분인 것 같겠습니다. 현재 뭐 우리나라 오늘 아시아 대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시간에서 지금 미국 또한 지수들이 한 시간에서 0.7% 정도 지금 낙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장중이 열리고 나서 어느 정도까지 더 하락을 한 이후에 과연 반등이 나올지 여러분들 한번 주목을 해 보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순식간에 좀 그동안 어제까지 조금 버텨주는 모습이었지만 오늘 2% 넘게 하락을 하면서 1차 저항라인인 650선대까지도 도달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추세선을 한번 아직까지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추세선 640포인트까지만 밀린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는 바입니다. 그럼 오늘 어떠한 앞에서 말했던 이슈 말고 어떠한 특징 종목들이 있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프리마는 뭐 이전 고점을 뚫어줬을 때 38,000원 정도
이탈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보유하셔도 되겠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요. 슈프리마 올해 마찬가지로 실적 관련 뉴였었죠. 사상 최대 실적 경신을 전망에 오늘 좀 급등을 한 모습입니다. 이제 뭐 실적이 어느 정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규 매수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눌림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실 것 같겠고요. 그 다음 종목은 미코입니다. 오늘 미코가 강하게 상승을 했었던 부분이죠. 미코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인 미코바이오메드가 코스닥 상장을 위한 기술성 평가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오늘 미코가 오늘 좀 급등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고점인 부분이죠. 저항 라인인 오늘 고점인 7,000원 부분 맞고 조금 밀리는 모습인데요. 돌파를 한다면 2차적인 저항 라인은 약 7,000원 후반대에 있다.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실 것 같겠고요. 반대로 아래로 밀린다면 조정을 준다면 6,000원 초반대 지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체킹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 또한 오늘 또 멀티캠퍼스가 하락했던 종목이 오늘 상승을 했던 부분인데요. 멀티캠퍼스 같은 경우에 지난해 실적이 좀 호조 등에 좀 오늘 급등을 한 모습입니다. 실적으로 좀 호족을 했고 이전에 뭐 기존에 워낙 많은 물려있는 매물이 있기 때문에 곧바로 올라가기는 상당히 좀 버겁지 않을까라는 모습을 보여주겠고요. 만약에 다시 한번 조정을 준다면 이전 저점 라인이자 33일선인 32,000에서 33,000원 사이 구간을 지지받는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되실 것 같겠고 1차적으로 오늘 고점인 부분이 다시 한번 저항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보시면 되실 것 같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떠한 종목들이 올라갔는지 한번 같이 봤고요. 종목을 통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종목은 먼저 A프로젠 KIC입니다. A프로젠 KIC인데요. 오늘 주가가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좀 상승을 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이었었죠. 10월과 11월과 12월 3개월 동안 어느 정도의 좀 매직 물량 소화를 한 흐름이 좀 나왔었던 부분, 그리고 나서 이전의 저항 라인인 2,700원대를 지금 좀 받쳐주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2,700원대 지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상승을 한다면 1차적으로 이전의 저항 라인인 3,300원, 3,300원을 보시면 되실 것 같겠고, 강하게 또 돌파를 하게 된다면 그 위에 4,000원대까지도 열려 있는 부분이라는 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워낙 여기서 이제 갭을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부분 정도까지 올라와야 매물이 좀 쏟아져 나올 수도 있다. 아래서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겠다 라는 부분 말씀 좀 드리겠고요. 다음 종목 보실 분은 바이오톡 스택입니다. 바이오톡 스택도 좀 차트를 좀 크게 보면 그동안 좀 아래에서 조금 작년부터 좀 물량을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 즉 매집했던 좀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거래량 없이 저점 라인을 지지받고 나서 다시 한번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좀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저점 라인이자 이전에 그 저항 라인이었었던 6,600원대 여부 지지 라인을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실 것 같겠고요.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는 위에 7,500원대 매물벽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8,000원 초반대에도 매물벽이 포진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되실 것 같겠습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S퓨어셀입니다. S퓨어셀 또한 주가가 상장한 이후에 크게 올라간 이후 43,000원에서 무려 13,000원까지 하락을 한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가 바닥에서 조금 매물 소화를 하는 과정을 통하고 다시 한번 위쪽으로 상승을 하려는 모습을 연출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약 3개월 정도 물량 소화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다시 주가가 저점 라인을 받치고 나서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19,000원대 19,000원대 지지 여부, 18,000원과 19,000원대 지지 여부를 여러분이 체크 한번 해보시고 1차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주가가 다시 기술적으로 지수들이 반등을 할 때 상승을 하게 된다면 한 22,000원, 그리고 추가 후에는 24,000원까지도 조금 열려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서 보시면 되실 것 같겠습니다. 다음 같이 공부해 보실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당히 뭐 실적도 올해 되게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오늘 같은 장에서도 크게 밀리지 않으면서 버텨주는 모습입니다. 현재 추세선 라인 살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정을 준다면 53,000원대 지지협을 체크를 해보시고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6만원대를 한번 이전에 갭 하락했던 부분이죠. 이 메꿔주는 기술적인 부분 6만원대를 한번 목표로 한번 단기적으로 공략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공부하실 종목은 KG 이니시스입니다. KG 이니시스 주가 마찬가지로 18년 초반에 26,000원 중반대까지도 올라가고 주가가 크게 조정을 받은 이후에 마찬가지로 바닥을 좀 다져주면서 주가가 이제는 조금 상승으로 턴아웃을 하기 위해서 좀 박스권을 좀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000원 중반대 지지협을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고 상승을 하게 된다면 이전 고점 라인인 18,000원 그 위에는 이제 2만원까지도 좀 열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 그리고 좀 매수 타점을 좀 잡으실 때 여러분들이 일봉을 보는 것도 중요하시지만 분봉에서 15분봉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보신다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15분봉을 여러분들이 좀 펴시고 우리가 그동안 같이 공부했었던 지지 라인 정도를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어디가 좀 저항이고 어디가 좀 매수 타점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15분봉도 조금 데이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매수 타점 여기가 무너지면 어디까지 하락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같이 해보신다면 지금 같은 조금 험난한 주식시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손쉽게 대응을 하실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데이 트레이닝 하시는 좀 급등주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필히 15분봉 같은 경우를 지지 라인 체크를 해보시고 그 부분에 도달했을 때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보시는 것들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설 연휴 이후에 세계적으로 좀 글로벌 증시가 상당히 투자하기에는 녹록지 않은 시장입니다. 대부분 과거의 사례에도 보았듯이 이러한 질병들이 났을 때는 한 5에서 10% 정도 지수가 조정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었고 그 이후에 다시 주가가 기술적으로 반등을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부분들 여러분들이 공부를 통해서 매수 타점과 손절 라인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신다면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더욱더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